어느 날 지식을 향한 열망에 가득 찬 한 젊은 학자가 조주 선사의 사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많은 책을 읽어 불법에 대해 상당히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선사를 뵌 후 이 학자는 공손히 예를 올리고는 자신이 연구한 불경에 대한 소견을 거침없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조주 선사는 물처럼 평온한 눈빛으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침내 학자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자 선사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차나 한잔하고 가게나? 학자는 순간 멍해져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심오한 불법의 견해를 이야기했는데 선사의 대답은 고작 차나 한잔하게 라는 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는 마지못해 좋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선사를 따라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다음 날 다른 승려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 승려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선색의 예를 올린 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조주 선사는 그를 보고 또다시 말했습니다. 차나 한잔하고 가게나?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학자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다른 사람을 대하시면서 모두에게 차나 한잔하게 라고만 하십니까? 조주 선사는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차나 한잔하게.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대답에 학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더 물어보려 했지만 선사는 이미 몸을 돌려 떠나버렸고 그 자리에는 한 세상의 침묵과 의미심장한 그 한마디 차나 한잔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종의 세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선사들의 언행은 종종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간단한 질문에는 복잡한 대답을 하고 복잡한 질문에는 오히려 간단하게 응수합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외치며 때로는 봄바람처럼 온화하다가도 갑자기 사람을 뒤흔드는 제재를 내리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식에 어긋나는 듯한 행동들은 외부인의 눈에는 뒤죽박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의 세계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모든 기이한 언행 뒤에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 승려가 운문선색의 부처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운문선사는 간식월, 간시죄, 즉 화장실에 마른 똥 닦는 막대기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면 충격을 받거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선사가 불법을 모독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음미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식을 깨는 대답이야말로 부처에 대한 우리의 개념화된 이해를 부수고 우리를 지금 이 순간의 진실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선종의 대가들은 이토록 독특하고 심지어 오해를 살 만한 방식으로 법을 전하는 것일까요? 이 엉뚱해 보이는 언행 속에는 과연 어떤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선종의 핵심으로 깊이 들어가 본다면 아마도 이 천년의 수수께끼를 풀고 언어를 초월하여 본심을 곧바로 가리키는 선종의 오묘한 비밀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종의 뿌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보이신 염화미소, 니엔화위쇼, 공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부처님께서는 대중 앞에서 금색 연꽃 한 송이를 집어들어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할 때 오직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정법안장, 청하츠옌창, 열반묘심, 니에판묘신, 실상무상, 시향우샹, 미묘법문 위묘화문 이 있으니 문자를 세우지 않고 불이원지 교밖에 따로 전하여 저와의 배찬 마하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이 순간은 문자를 세우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 견성성불 젠싱챙푸 한다는 선종의 핵심 이념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선종은 경전이나 교리에 의존하는 이해가 아닌 문자와 개념을 초월한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사들이 종종 기이해 보이는 언어와 행동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에서 해능 대사는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 깨달을 수 없다.
세간을 떠나 보리를 찾는 것은 마치 토끼에게서 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깨달음이 저 멀리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 사이에 있다는 선종의 핵심 관념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선사들은 온갖 방법으로 제자들의 관성적인 사유를 깨뜨려 그들이 자신의 본심을 직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선종은 독특한 기봉 지붕 하일 H 공안의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기봉은 선사와 학인 사이의 짧고 날카로운 문답으로 마치 두 검이 부딪히는 순간 승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공안은 이러한 문답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후세 수행자들이 참고하는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고우지보싱라는 물음에 조주선사가 없다, 우라고 답한 유명한 공안은 단 하나의 무우라는 글자로 학인이 가진 불성에 대한 모든 개념적 이해를 부숴버렸습니다. 에는 수많은 선사들의 언행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상식을 벗어나는 듯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마조도일 선사는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는 질문에 마음이 곧 부처다, 제이신지후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에페이신페이포 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모순되는 듯한 대답이야말로 어떠한 고정된 개념에 대한 학인의 집착을 깨뜨리려는 선종의 엉뚱함 뒤에 숨은 깊은 뜻입니다. 불교 전통에서 바냐, 반루어, 지혜는 현상계의 표면을 꿰뚫어 보고 실상에 곧바로 도달하는 지혜로 여겨집니다. 에서는 모든 현상계의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종의 엉뚱함은 바로 이러한 반야 지혜의 살아있는 구현이며 그것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고유한 인식을 와해시켜 사물의 본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선종의 엉뚱함은 이목을 끌기 위함이 아니라 깊은 교육 방법입니다. 마치 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하여 자유자재할 수 있다.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살생이 아니라 불법 자체에 대한 집착을 포함한 모든 개념과 집착을 타파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혼란에 빠진 학자와 조주선사의 끽다거 공안으로 돌아가 봅시다. 학자는 밤새 뒤척이며 선사의 의도를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그는 다시 선사 앞에 나아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스님, 밤새도록 생각했지만 왜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차나 한잔하게 라고만 하시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조주선사는 그를 횃불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대에게 차를 한 잔 마시라고 권했을 뿐이다. 바로 그 순간 학자는 무언가 깨달은 듯 크게 웃었습니다. 선종의 전통에서 선사들의 뒤죽박죽인 듯한 언행은 사실 우리의 관성적인 사고를 깨뜨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봉, 지펑미라 불리며 마치 두 개의 날카로운 검이 부딪혀 순간적으로 지혜의 불꽃을 튀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이원적 대립, 즉 옳고 그름,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개념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일상생활에서는 분명 가치가 있지만 동시에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선종은 이를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에 대한 집착, 이원적 사고에 대한 집착,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임재의현 선사는 일찍이 마음의 분별이 없으면 만물이 있는 그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분별하고 집착하지 않을 때 만물은 본래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선사들의 엉뚱한 언행은 바로 이러한 분별심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마조도일 선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그가 한 승려가 좌선하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조가 물었습니다. 수행해서 무엇을 하려는가?
승려가 답했습니다. 수행해서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마조는 두말 없이 벽돌 한 장을 가져와 승려 앞에서 갈기 시작했습니다. 승려가 이해할 수 없어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왜 벽돌을 가십니까? 마조가 말했습니다.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승려가 놀라 말했습니다. 벽돌을 어떻게 갈아서 거울을 만듭니까? 마조가 반문했습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좌선한들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이 기이한 대화는 선종의 핵심적인 견해를 드러냅니다. 성불은 외적인 수행 기교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이 말했듯이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는가. 선종의 엉뚱함은 종종 역설의 형태를 띠는데 그 목적은 우리의 사고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 개념적 사고를 포기하고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직접 체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유명한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잠잘 때는 잠잔다 라는 말처럼 이 평범해 보이는 말은 사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기대에 방해받지 않는 완전한 현재의 현존을 가리킵니다. 운문문원 선사는 한 번은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간식월 간식외, 즉 화장실에 마른 똥 닦는 막대기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대답은 사실 질문자가 가진 부처라는 개념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처를 높고 신성하며 침범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개념 속에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진정한 불성은 일상생활 속 땔감과 쌀, 기름과 소금, 심지어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깨끗하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선종의 역사에는 이처럼 기이한 대화가 가득합니다. 한 승려가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답했습니다. 없다, 우. 이 간단한 무우라는 글자는 선종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공안 중 하나가 되어 조주 구자, 차오초우 구짐이라고 불립니다. 불교의 기본 교리에 따르면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는데 왜 조주 선사는 없다고 말했을까요? 이 알무무니는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있음과 없음이라는 이원적 대립 사고를 깨뜨리려는 것입니다. 선종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를 논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개념의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진정한 불성은 있음과 없음의 대립을 초월하며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사들의 엉뚱한 언행은 바로 우리를 언어와 개념을 초월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진실을 직접 체험하도록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에서 말했듯이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더 이상 외적인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개념적 사고로 세상을 이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견성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학자와 조주 선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학자는 매일 조주 선사를 따라 배우며 점차 선종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유행승이 찾아와 조주에게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루하시츠시시라이, 즉 불법의 근본 취지를 물었습니다. 조주는 뜰 안에 잣나무를 보고 말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팅첸 보슈지. 유행승은 어리둥절하여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학자는 옆에서 미소 지었는데 그가 선사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선종에서는 이처럼 주제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대답을 절단중류, 자애도안충류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고의 관성을 끊어버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사들은 학인들이 모든 선입견과 기대를 내려놓고 순간적으로 진실을 직접 체험하게 할 목적으로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선종에는 방할방희이라는 독특한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학인이 개념적 사고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 선사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거나 히, 선장, 찬장으로 때려서 뿅, 학인의 사고 과정을 중단시킵니다.
이 방법은 거칠어 보이지만 사실은 학인이 사고의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자비심의 발현입니다. 임재의현 선사는 방할교육법의 대표적인 인물로 법을 구하러 오는 학인들에게 종종 천둥 같은 큰 소리로 할을 내려쳐 좌중을 압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내가 할을 하지 않으면 그대는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할의 깊은 의미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집착을 깨뜨리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개념의 미궁에 갇혀 진실을 체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종의 또 다른 핵심 교육 방법은 공안입니다. 공안은 원래 고대 관청에서 사건을 심리한 기록을 의미했으나 나중에는 선사와 학인 사이의 대화 기록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공안들은 종종 황당무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공안 중 하나는 뜰 앞의 잣나무 팅첸 보슈지찰입니다. 한 승려가 조주 선색에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상을 곧바로 가리킵니다. 불법은 심오하고 난해한 개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평범한 사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 말하듯이 하나의 티끌 속에 무수한 세계가 있고 한 찰나에 헤아릴 수 없는 부처가 있다. 모든 먼지 한 톨에 무량한 세계가 담겨 있고 모든 나무집 한 장이 우주의 전부를 드러냅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승려가 운문 선사에게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운문은 마삼근, 마산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 역시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부처에 대한 우리의 개념화된 이해를 깨뜨리려는 것입니다. 부처는 어떤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금 이 순간의 실상입니다. 삼배 세근은 삼배 세근일 뿐 많지도 적지도 않고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개념의 덮개를 씌우지 않고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본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견성성불의 순간입니다. 선종의 엉뚱함은 모순에 대한 포용에서도 드러납니다. 한 번은 한 승려가 투자의청 선색에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투자는 무엇이 부처인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승려가 혼란스러워하며 저는 스님께 묻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투자는 나도 그대에게 묻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방식은 묻는 것과 답하는 것의 이원적 대립을 깨뜨려 학인이 자신의 본성을 직면하게 합니다. 남전 보원선사의 참묘잔마옥 공안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동쪽 승당과 서쪽 승당의 승려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두고 다투자 남전이 고양이를 붙잡고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다면 고양이를 구할 것이고 말하지 못하면 베어버릴 것이다. 모두가 아무 말도 못하자 남전은 고양이를 베어버렸습니다. 저녁에 조주가 돌아오자 남전이 이 일을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조주는 두말 없이 집신을 벗어 머리 위에 얹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전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있었더라면 고양이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공안에서 남전의 행동은 충격적이고 조주의 반응은 더욱 기이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남전이 고양이를 벤 것은 생명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대중의 고양이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주가 신발을 머리 위에 얹고 나간 것은 바로 상식을 초월한 지혜의 표현으로 올바른 행동에 대한 우리의 고유한 인식을 깨뜨립니다. 결국 선종의 이러한 뒤죽박죽인 듯한 언행은 사실 모두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개념적 사고를 깨뜨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허운 노화상이 말했듯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전체가 드러나고 6 감각기관이 움직이자마자 구름에 가려진다. 우리의 생각이 더 이상 개념을 일으키지 않고 분별하고 집착하지 않을 때 본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선종의 이러한 교육 방법들은 선교 방편, 샨차오 방변기라고 불리며 다양한 근기의 학인들에게 맞추어 설계된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병세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리듯이 선사도 확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교육 방법을 사용합니다. 개념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선사가 기이한 대답으로 그의 집착을 깨뜨릴 수 있고, 수행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선사가 붙여는 말은 똥 막대기다라고 말해 그를 충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오만한 사람에게는 선사가 방아를 사용해 그가 잠시 자아를 내려놓게 할 수 있습니다. 선종의 세계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해가 대사가 닮아 대사 앞에 나아가 가르침을 간청했습니다. 달마는 벽을 향해 좌정한 채 본체 만체했습니다. 해가는 눈밭에 꼬박 하룻밤을 서 있었고 눈은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달마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눈 속에 서서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는가? 해가가 비통하게 말했습니다. 원컨대 스님께서 감로의 문을 여시어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마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 그대를 위해 편안하게 해주리라. 해가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대를 위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바로 그 순간 해가 대사는 화련대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종의 엉뚱함 뒤에 숨은 핵심 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써 찾는 마음은 사실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고정불변의 자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번뇌와 집착은 우리가 이 환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비롯됩니다. 선종의 엉뚱한 언행은 바로 자아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모든 이원적 대립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게 됩니다.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옳고 그름.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의 본래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성액이 남전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남전이 대답했습니다. 평상심이도다. 이 평범해 보이는 대답은 실제로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평상심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일상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라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집착을 낳지 않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을 직접 체험하는 상태입니다. 선종 역사에는 유명한 기인 다나천연 선사가 있습니다. 한 번은 날씨가 추워지자 그가 불상을 내려 불을 떼서 몸을 녹였습니다. 사원의 주지가 이를 보고 대경실색하여 왜 일이 불경하냐고 물었습니다. 다나는 지팡이로 재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사리를 태워 얻으려 한다. 주지가 말했습니다. 나무 부처에 어찌 사리가 있겠는가? 다나가 말했습니다. 사리가 없다면 그럼 더 떼자. 이 이야기는 불상을 모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처에 대한 우리의 개념화된 이해를 깨뜨리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처는 나무로 조각된 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외적인 불상에 집착하여 내적인 불성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수행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선종의 엉뚱함과 언행에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지금 여기 당샤싱입니다. 선사들은 항상 즉심시불유지 신시부, 즉 우리의 본심이 바로 부처이므로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당하성은 선종의 수행 방법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한 번은 황벽희운 선사가 법을 설할 때 배휴라는 고관이 물었습니다. 화상께서는 늘 마음이 곧 부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망언은 아닙니까? 황벽은 듣자마자 즉시 배유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배유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면서 어찌 저를 때리십니까? 황벽은 그의 뺨을 한 대 더 때리며 말했습니다. 다시 부처라는 글자를 한 번 더 말하면 사흘 동안 입을 헹구게 하리라. 이 이야기에서 황벽의 폭력은 배휴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부처라는 개념에 대한 집착에 빠지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직접 체험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황벽 자신이 말했듯이 그대가 단지 모든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 없는 것이며 이것이 곧 도리다.
우리가 모든 개념과 집착을 내려놓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본래 면목의 현현입니다. 선종의 기봉 역시 이러한 당화성을 구현합니다. 한 번은 조주가 남전을 뵙고 물었습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남전이 말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조주가 물었습니다. 그럼 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남전이 말했습니다. 향해 가고자 하면 곧 어긋난다. 조주가 물었습니다. 향하지 않으면 어찌 도를 알 수 있습니까? 남전이 말했습니다. 도는 아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아는 것은 망각이고 모르는 것은 무기, 우지, 다. 조주가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분별이 없는 도에 이른다면 마치 태어처럼 드넓고 텅 비어 있는데 어찌 억지로 옳고 그름을 따지겠습니까? 조주는 그 말 끝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대화는 선종의 핵심적인 견해를 드러냅니다. 도는 지식이나 개념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개념으로 그것을 파악하려 하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선종의 엉뚱한 언행은 언어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선종은 언어는 유한하고 진실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한한 언어로 무한한 진실을 묘사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사들은 종종 기이해 보이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아예 침묵을 지킴으로써 언어의 한계를 초월하려 합니다. 한 번은 한 승려가 법안 문익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의 티끌이 정수 정슈, 즉 선정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법안이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이미 여러 번 식었도다. 이 대답은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학인이 언어와 개념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고 지금 이 순간의 실상을 직접 가리키려는 것입니다. 반곤거사는 일찍이 어렵고 어렵구나. 열섬에 참깨 기름을 나무 위에 펴 바르는 것 같네. 쉽고 쉽구나. 온갖 풀잎 끝에 조사의 뜻이 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을 깨닫는 어려움과 쉬움을 형상적으로 묘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개념과 언어에 집착한다면 선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나무 위에 참기름을 펴 바르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면 선은 온갖 풀잎 끝에 이슬처럼 분명하게 보입니다. 현대 생활에서 선종의 이러한 뒤죽박죽처럼 보이는 지혜는 사실 깊은 실용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고대 선사들의 수행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마주하는 지혜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첫째, 선종의 불림문자 불이원지마는 우리에게 지식과 개념에 갇히지 말라고 일깨워줍니다. 정보 폭발의 시대에 우리는 매일 대량의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진정한 지혜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 이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한 현대 선사가 말했듯이 지식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지식과 개념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우리는 손가락만 쳐다보다가 달을 놓치는 사람처럼 삶의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선종의 기봉과 방알은 우리에게 때로는 사고의 관성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볼 필요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일에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선사들의 방식을 배워 잠시 기존의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평온하게 되돌려보면 어쩌면 해답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선수련에서 얻은 가장 큰 수학이 바로 집중력과 직관을 배운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자질은 그가 세상을 바꾼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종의 즉심시불은 우리에게 행복이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말해줍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집을 사고 이상적인 직업을 찾고 은퇴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선종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실현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과 받아들임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살면서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기대에 방해받지 않을 때 우리는 생명의 온전한 풍요와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선종은 평상심시도, 빙창신시도를 강조하며 이는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성공과 완벽을 추구하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많은 사람이 불안과 우울에 빠집니다. 선종은 우리에게 완벽을 추구할 필요도 타인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단지 본심의 평온과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평상심은 진취적인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마음가짐은 정신 건강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선종의 모순에 대한 포용은 우리가 복잡한 관계를 처리하는 데 지혜를 제공합니다. 대인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사고방식에 빠집니다. 그가 옳으면 나는 틀린 것이다 또는 우리 중 한 명은 양보해야 한다. 선종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여 사물의 다면성과 상호 이존성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모순을 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갈등 속에서 단순히 옳고 그름을 나누는 대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과거에 대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며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선수련을 시작한 후 자신의 업무 방식이 변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감일과 KPI에 쫓기지 않고 매 순간으로 돌아와 눈앞의 과제에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업무 효율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솟아났습니다. 그는 제게 선수련은 나에게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성공에 집착하지 않게 되자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냈다 라고 말했습니다. 좌절과 역경에 직면했을 때 선종의 지혜는 특히 귀중합니다. 선종은 우리에게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나 기대에 집착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고통의 덫을 놓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은 노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지 않으며 오히려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마음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인연을 따르되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서 인연을 따른다. 수이유한 부비안, 부비엔 수이유엔. 는 선어처럼 내면의 평온과 굳건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외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종의 엉뚱한 정신은 우리에게 너무 심각해지지 말고 삶에서 동심과 유머 감각을 유지하라고 일깨워 줍니다.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지만 만약 우리가 선사들처럼 가끔 뒤죽박죽인 일을 하고 관습을 깨뜨린다면 어쩌면 삶의 가벼움과 즐거움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종의 지혜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 집중하고 가족과 대화할 때는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좌절에 직면했을 때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십시오. 한 선사가 말했듯이 선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하고 밥 짓는 중에 있다. 진정한 선수련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삶에 참여하여 깨어 있음과 지혜로 매 순간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내면의 평온과 명료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혼란스러워하던 그 학자는 마침내 선사의 차나 한잔하게라는 말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그 자신이 한 명의 선사가 되었을 때 어떤 학인이 그에게 불법의 오묘한 비밀을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차 한 잔을 따랐고 찬물이 잔에서 넘치는데도 계속 따랐습니다. 학인이 놀라 말했습니다. 스님, 잔이 이미 가득 차서 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찻잔처럼 그대의 마음은 이미 개념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진정한 지혜를 담을 수 있겠는가. 먼저 그대의 잔을 비우게나. 선종의 엉뚱함은 실은 우리의 내면의 집착과 편견을 비추는 밝은 거울입니다. 그 뒤죽박죽처럼 보이는 언행은 선사들이 우리의 사고의 한계를 깨뜨리려는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이성적 사고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논리와 개념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종종 직접적인 체험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선종은 우리에게 진실한 삶은 개념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느끼는 것이라고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차의 향기를 맛보고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새의 노래를 들을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개념도 필요 없이 그저 온전히 현존하고 온전히 깨어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선종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성적 사고를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집착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성적 사고는 도구일 뿐 진실 자체가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지도와 영토의 관계처럼 개념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지도이지 세상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우리는 발밑에 실제 땅을 놓치게 됩니다. 정보가 폭발하고 가치가 다원화된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선종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혼돈 속에서 깨어 있음을 유지하고 소란 속에서 본심으로 돌아가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현실을 도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맑고 깨어있는 방식으로 삶에 뛰어들라고 합니다. 선사들의 엉뚱한 언행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담담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평화롭게 삶의 변화와 도전에 맞설 수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차나 한잔하게라는 말은 평범해 보이지만 깊은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서 왔든 어떤 질문을 하든 해답은 아마도 이 간단한 한마디에 있을 것입니다. 차나 한잔하게. 이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삶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차의 맛을 음미하고 지금 이 순간의 행동에 온전히 몰입할 때 어쩌면 당신을 괴롭히던 문제들은 저절로 풀릴지도 모릅니다. 한 성액이 말했듯이 강에 달 비치고 소나무에 바람 부니 이 영원한 맑은 밤에 무엇을 하려는가. 맑은 달빛 아래 소나무 숲의 미풍 속에서 이 영원한 밤에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애써 찾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해답은 항상 그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개념과 집착에 가려져 눈앞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선종의 엉뚱함은 기이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로의 회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가 저 멀리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발걸음에 있고 심오한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들에 있으며 타인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에 있다고 일깨워 줍니다. 오늘의 나눔을 하나의 질문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개념과 집착을 내려놓고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여 생명의 본질을 체험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이것이 바로 선종의 지혜가 우리 각자에게 열어주는 하나의 창이며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필요할 만한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현대 생활 속 불교 지혜의 응용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매번의 나눔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의 지혜 속에서 내면의 평온과 명료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차나 한잔 하십시오.